윤 대표님, 예. 지난 주말 15일 광주에서 금남로 대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찬탄, 반탄 네. 집회가 금남로에서 한 150m 사이를 두고 네. 이루어졌는데 꼭 남북이 갈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환기 씨 역사 강사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경찰 추산만도 한 3만여 명이 왔다는 것이죠. 주최 측에서는 훨씬 더 많이 왔다고 합니다만은 이 탄핵 찬성 집회 측보다도 훨씬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일부 뭐 좌파 언론들은 탄핵 찬성 집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건 허위 보도입니다. 예. 허위 보도고 이 경찰에서 비공식적으로 추산한 거 보면은 금남로에 3만 명. 금남로에 3만 명이라는 거는 다른 지역 30만하고 저는 비교합니다. 그렇죠. 30만. 예. 광주에 어떻게 보면 보수가 숟가락도 못 올리는 나온 데에서 3만 명이 모였다. 대단한 30만이 모인 거랑 같은 효과인데 그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에서 10,000명,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주최 측은 이제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뻥치기가 된 거고 또 이 탄핵 반대 주최 측에서는 6만 명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 3배 정도 많은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나라 정치, 민심에 그 지난 토요일을 계기로 민심의 큰 물줄기가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이건 광주에 뭐 몇만 명 모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큰 물줄기를 바꿨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극우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극우가 아닙니다. 예. 극우가 아니고 오히려 중도, 보수, 온건 합리적 보수 세력이라고 이런 봐야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과거에 광화문 집회 정광훈 목사 측이 조금 극우 성향이 그렇죠, 강하고 그렇죠. 예. 이 세이브 코리아라고 이건 주최한 데는 온건 뭐 이 중도 뭐 이런 노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극우라고 볼 수가 없고 이번에는 또 저는 분열보다 통합이 강조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종교도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요. 단순한 종교 집회라고 볼 수 없고 예. 국민 모임이고 또 세대, 지역, 또 광주라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본산에서 보수 모임이 저렇게 했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게 뿔뿔이 같아진 나눠진 진영 논리가 없어지는 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분노보다 이 과거에 대한 분노보다 미래를 보자는 움직임이 이번에 전환길 그 강사도 예. 우리는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누구를 증오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 예, 그래서 저는 극우가 아니라 온건 보수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다. 그리고 분노,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큰 정치에 물줄기를 바꾼 저는 그런 집회였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이 광주 집회가 열린 뒤에 이재명 대표가 SNS라든가 이런 것에 올린 글을 보면은 이건 뭐 독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발악이라고 해야 하나? 과연 야당 대표, 그것도 거대 야당, 본인은 지금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유력 대사들 다 불러서 이 접견하고 또 유력 언론들, 세계적인 유력 언론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 거친 언행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뭐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뭐 보수 측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은 엄청나게 비난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섬뜩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발언 자체가요. 예. 입에 칼을 몰고 하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비상계엄은 됐으면은 코리안 킬링 필드가 열릴 뻔했다. 그 캄보디아에서 수백만을 죽인 사건이 그 킬링 필드. 대학살이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도 대학살이 벌어질 뻔했다. 너무 좀 뻥이죠. 저렇게 국민 불안감을 조성해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불법 계엄
옹호 시위는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인가 싶다. 뭐 살인자를 옹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하게 비판하는 거죠.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만약 계엄이 시행됐다면은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적인 코리안 킬링 필드가 열렸을 것이다. 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국민 저항과 계엄군 후 무력 진압 확대로 폭력이 재생산돼서 5월 광주처럼 피바다가 됐을 것이다. 계엄군과 폭력배, 외국인 용병, 가짜 북한군에 의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힌 그 누군가는 미움을 사서 수많은 국민이 지도새도 모르게 바다 위에서 죽어갔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보통 사람도 합니까? 그렇죠. 거의 뭐 미친놈이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저런 말을 한 배경은 단 하나라고 봐요. 위기의식. 위기의식. 이거 광주 집회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큰 소리 쳐오고 이 의회 다수를 점한 배경 중에 하나가 지역, 계층, 신분에 따라서 쪼개서 했잖아요. 예. 특히 호남은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예, 호남은 따로 놀아야 되는데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 집회에 30%가 호남 사람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도 많았지만 30% 이상이 호남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아 이거 자칫하면 호남 지역이 뺏기겠구나. 뭐 이런 위기의식이 저렇게 극한적인 말을 하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집회에 대해서도 광주에 찾아가서 계엄 옹호 시위를 한다는 게 그게 사람이냐. 악마와 다를 게 뭐냐.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고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광주에 가서는 이런 탄핵이든 그럼 찬성 집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합니까? 집회에 가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에 관련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력이잖아요. 꼭 그래도 지금 대통령인데 업무가 정지됐긴 하지만은 꼭 구속 상태에서 저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방어권도 보장한 상태에서 저렇게 재판하고 수사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개거든요. 예. 근데 12.3 비상계엄이 킬링필드처럼 대학살로 이어질 뻔했는데 그걸 옹호하러 저렇게 많이 나왔냐. 그게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킬링필드가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 뭐 그냥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이 여태까지 호남을 따로 떼서 집권을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호남이 각성을 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기정 광주시장이 뭐라고 그래요? 독일에서는 나치의 히틀러 찬양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데 우리는 윤석열 찬양하고 있다. 처벌해야 된다.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윤석열 관련해서는 하면 안 된다. 자유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말하고 있고 박균택이라고 그 검사 출신 있잖아요. 대장동 변호사 해가지고 집회 장소를 쓰레기장에다가 해야 된다. 쓰레기 매립지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역별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상도는 보수, 전라도는 진보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유리한데 그게 지금, 지역주의 아닙니까? 네, 지금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모임 이 집회 이후로는 이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가만 보면은 우리나라 이 진보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말하면 살인파거든요. 예. 그 김종직이니 이현적이니 퇴계니 그 조식 남명 조식 같은 사람들이 다 영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보였어요. 예, 살인파였죠. 그렇죠. 예. 퇴계 선생하고 광주에 있는 경대승인가요? 기대승이죠. 기대승 맞아요. 기대승. 그분들이 나이가 27살인가 6살 차이 나도 사단 출정론 갖고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호남이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네 집권을 해서 자꾸 갈라서게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네. 호남에서 이겨갖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뭐 호남이 보수의 옛날엔 총본산이었죠. 목포에서 네, 네. 영남사람이 와서 출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정치인들이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국민들이 속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2025년 2월 15일 모임 이후로는 아마 국민들이 깨기 시작했다. 저는 그래서 15일 날 광주 집회를 우리나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집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광주 집회에서 호남 출신 어떤 청년이 올라가서 네. 호남이 지금 호구가 되어 있다 이재명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은 이건 내 영역이다, 내 텃밭인데 누가 와서 여기다 침을 발라 뭐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본 말로 나와바리라고 하지 나와바리에서. 않습니까? 내 나와바리에 누가 들어와? 이게 뭐 조폭들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조폭들이 네. 딱 구역 나눠갖고 내 지역에 오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민주당 공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강기정 시장도 봐요. 어디 불 지르고 누구 때리고 그 정과도 많잖아요. 정과 사범이죠. 사업은 그래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 그 폭력적과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사람 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저 지지도 하는데 계속 하려면은 자꾸 지역 감정이 커져야 돼요. 예, 지역 감정이 없어지면은 민주당이 광주에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광주에서 되고 또 호남 분들도 괜찮은 사람들이 또 저 대구나 부산 가서 좀 당선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역 통합이 돼야죠. 근데 정치인들이 자꾸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좀 불식될 계기가 생겼다는 의미에서 저는 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금남로가 어딥니까? 5.18 그 희생당한 데 아니에요. 거기가 중심지죠. 그렇죠. 5.18의 중심지죠. 거기에 보수 3만여 명이 모였다는 거는 참 이건 엄청난 대단한 혁명적인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초조해진 거죠. 네. 보수가 이렇게 결집하는데 네. 지금 보세요. 광주에서도 네. 강기정이 김영록 지사 다 나와서 맨 앞에 앉아 있고 국회의원은 호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광주만이도 몇 네. 명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총동원령 내렸는데 듬성듬성 하잖아. 이걸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이게 호남도 민심이 변해버리면은 정권 교체 이거 물 건너가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해갖고 초조해지고 조급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독소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킬링필드 얘기하고 뭐 학살자니 윤석열 대통령이 학살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를 뭐 때렸어요. 뭘 했어요? 예, 그렇게까지 저렇게 막 중상모략하고 그 선동하고 정말 악성 정치인이죠. 광주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무등산 아니에요? 네. 무등산이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등급할 때 등자예요. 그러니까요. 위 아래 차별 없이 등급 없는 산입니다. 그런 정도로 광주의 폭은 넓어요. 또 빛광자 광주잖아요. 네. 빛거울 아닙니까? 예, 태초에 빛이 있었으니 거기부터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빛이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2025년 2월 15일 날 집회를 단순한 보수 3만 명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뭐 생활 수준 상하 간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저는 열렸다. 이래서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급해서 이렇게 독설, 악담을 퍼부어대는 것 같고 윤석열 탄핵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는 명태균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걸 또 우려먹겠다 해갖고 명태균 특검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20일 날인가 통과시켜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그냥 어디 보이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을 뒤에서 부추긴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명태균을 불러다가 지금 19일 날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또 푸닥거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권 후보들 거기 또 이리저리 연계된 사람들 홍준표, 오세훈, 뭐 이준석이도 예, 있고 이준석이도 거론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과대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 브로커입니다. 예. 정치 이렇게 연결해주고 저 수수료 좀 받고 뒷돈 좀 챙기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또 대통령 영부인 뭐 높은 사람한테 또 펌프질도 하고 대통령하고 또 조금 관련된 거는 또 뻥튀기 해가지고 또 정치인들한테 전달하고 자기 영역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노리는 자죠.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과대평가하고 저렇게 명태균 게이트 해가지고 계속 뭐 특검법까지 해서 한다는 거 너무 속이 보입니다. 네. 뭐 과대평가가 아니라 뻥튀기 해가지고 이걸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 그렇죠.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네. 제2 김대현 만들겠다는 그렇죠.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 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진상을 밝히려고 명태균 특검법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까지는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우려먹었고 이제 이거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 나면은 그 다음에 대선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또 명태균 가지고 또 우려먹겠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뻔한 속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뇌피셜의 근간 망상 소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서서히 과시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